네, 안녕하세요. 덕성여고 1학년 내신 대비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가르치는 강사 가미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누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 열심히 찍어왔거든요. 자, 봐주시면 저는 일단 덕성 전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문구를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덕성여고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잖아요. 다른 학원에 출강하거나 다른 학교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덕성여고에 제가 사활을 걸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수업이면 나머지 6일 동안 제가 뭐 할까요? 네, 수업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더 좋은 교재 만들어줄 수 있을까 교재 작업한다는 거죠. 진짜 남들보다 정말 전념을 다할 수 있다, 진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덕성 전문이다 라는 멘트를 달아봤습니다. 제 이름은 가미나고요. 저는 영어교육 전공을 했고 또 영어 전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만 출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지, 그 어떤 출제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애니능률에서도 영어교재 개발 연구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좀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지학원에서 또 고등부로 출강을 했었습니다. 이때 한 해에 약 10개 정도의 학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정말 학교의 내신 포인트는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딱 학원 하나만 썼지만 이렇게 좀 다년간의 고등과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진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목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겠죠. 덕성여고 내신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덕성여고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고 내신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우선은 이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간략하게 3가지 포인트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문법이 아니라요. 전범위 문법이 나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범위를 정해주시죠. 관계대명사, 가주어, 진주어가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정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달달달달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니네 중학교 때까지 다 배웠잖아. 이제 다 시험에 낸다. 이렇게 내신대요. 그래서 전범위 문법이 출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서술형은 도대체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문법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범위 문법을 알고 있는지, 또 이거를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포인트는요, 외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날 태어나 처음 보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뭐를 측정하겠다는 걸까요? 그쵸. 우리 아이들의 기본기, 그러니까 어휘력과 문장 해석 능력까지도 측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덕성여고는요, 이 3가지 포인트를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성여고의 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총 2개의 포인트를 뽑아봤으니까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듣기 6문항이 나옵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네, 듣기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듣기 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 외에서는 20문항 정도 나오면서 총 26개의 문항이 출제되고요. 자, 배점 보시면 듣기가 14점, 객관식 44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서술형이 42점이에요. 엄청나죠.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쓰라고 시험에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실제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이게 통영장 문제예요. 근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변형이 전혀 없거든요. 교과서 문장인데 실제로 이 관계부사 Y에 대한 어법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에 빵꾸가 뚫려져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지문에 대해서 정말 빠삭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빵꾸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빈칸에 대해서 어법 포인트까지도 완전히 알고 있어야지 서술형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번에는 7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잘 안 보이시죠? 3개 찾으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 정말 모든 주요 어법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난이도가 꽤 높죠? 고난도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서술형이 42점 나옵니다. 서술형은 곧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을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법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실게요. 자, 문법이 52.5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향 포인트 1을 정리하자면 덕성여고는 어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법을 모르면 절반도 못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어법을 많이 측정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 2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위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실 거는 이 빨강색 외부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도 외부 문장이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외부 문장이 나오고 어법에서도 외부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실제 문항 함께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기 문장을 넣었는데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바르게 고쳐 쓰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외부 문장입니다. 게다가 밑줄도 지금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범위 문법에 대해서 너네가 진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를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법 포인트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이제 어법 문장인데 요거는 또 어법을 물어보지만 외부 문장이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곧 고난도 유형에 속하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이거는 본문 변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선지에 외부 문장이 있어요. 정답이 1번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더라도 크레딧, 요 뜻 모르면 이거 못 풀겠죠. 그럼 이 기본적인 평소의 어휘력과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문장 해석력을 물어보고 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시면 요약문입니다. 이게 덕성여고의 시그니처예요. 요약 문제가 항상 나와요. 요약은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그치, 이 지문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약문 이거 제가 박수무당도 아니고 아이들이 처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문장을 아무리 내가 주제를 알고 있더라도 어휘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 요것까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되는 외부 문장의 배점은 무려 38.6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작년에 등급컷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평균 등급 컷입니다. 1등급은 90점대, 2등급은 80점대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는 틀려야지 그래 안정빵으로 좀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부 문장,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가 없다면 1등급은커녕 2등급도 못 받는다는 게 되겠죠. 근데 어머님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편성이 되면서 1등급이 11%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맞으면 인서울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출제 경향 포인트 2를 보시면 그러므로 외부 문장이 얼마나 큰 비중 차지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덕성여고의 내신 경향 포인트 2개는 첫 번째, 어법이 관건이 시험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외부 문장, 평소의 독해력과 어휘력을 측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덕성여고 내신 출제 경향을 봤는데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필승 전략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완벽한 어법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법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어법 포인트를 제가 짚어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뭐 7개 중에서 3개 고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고난도 유형 훈련이 들어가고요. 또 영작 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외부 문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 읽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유형이 변경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문에서 제목으로 출제됐던 이 모의고사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는
밑줄 추론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밑줄 추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글읽기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전략은 주제 패러프레이징을 할 겁니다. 매번 이제 지문 학습할 때마다 저와 같이 아이들이 연습을 할 건데요. 이 외부 어휘를 활용한 요약문 완성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 동반이어 테스트예요. 저는 모든 이 어휘 시험이 다 똑같이 뭐 영단어 쓰기, 뜻쓰기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덕성여고에 맞춤 어휘 유형이 있거든요. 이 덕성여고에서는 수능 유형으로 어휘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반이어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자체 맞춤 테스트로 계속해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필승 전략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내신 대비 8주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될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 8주 전입니다. 3월 8일에 개강하는 그 주에는 이렇게 수능부터 내신까지 올인원으로 대비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외부 문장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 이 방법을 훈련할 겁니다. 이 교재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가안으로 표지 만들어 봤는데 좀 산뜻할까요? 표지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덕성, 내신 뽀개기 1주차 뭐 이런 식으로 교재가 나갈 건데 1주차가 있다는 거는 2주차, 3주차도 계속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교재를 그냥 이렇게 교재로 한꺼번에 나눠주는 걸 별로 약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신은 좀 즉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별로 주간지를 만들어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글 읽는 방법 어떻게 훈련할 거냐? 수능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학습할 거예요. 자, 제가 직접 만든 이렇게 자체 교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빈칸 추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실제 기출을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숙제부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제가 이거 진짜 피땀 눈물 흘려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숙제북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 각 문장별로 직독직 해석과 이 녹색 부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지?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각 문장에 대한 주요 구문 포인트까지도 정리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필수 어휘 테스트도 실시를 할 거예요. 요 주 동안에는 기본적인 어휘력을 좀 상승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 테스트를 따로 실시하고 수업 마지막에는 항상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그냥 수능 유형 배웠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능 유형별 전략을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 3주에서 7주 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총 2회독을 실시할 겁니다.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제가 완벽하게 분석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핵심 포인트를 제가 적어줍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2회독 때는 학교 필기를 제가 가져오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한 이제 포인트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덕성여고는 어법이 진짜 관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 5주 동안 어법이랑 서술형 훈련을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워크북이 나가냐면 이렇게 각 문장에 대해서 주요 어법 포인트를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어법 이렇게 드릴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각각 영작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책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좀 어려워하는 어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정법? 뭐 이런 거, 간접 의문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만드는 자체 교재인데요. 가정법의 무엇인지 이렇게 교재와 함께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 숙제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북에서는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외부 문장에 대해서 가정법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런 묻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직독직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구문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수업 마지막에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근데 누적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각하게 되잖아요. 전주에 뭐 배웠지? 우리 아이들이 계속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눠주는 이 워크북이요, 엄청나게 두껍진 않아요. 요게 저의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막 예상 문제 주세요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한 주에 약 10개 정도의 지문, 보통 10개 정도 보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하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요 주 동안에는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와 대신에 리뷰 테스트 볼 거야, 이렇게 시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매주 이제 클리닉이 있는데 그때마다 리뷰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서 1대1로 맞춤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관계대명사를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좀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에 맞춤별로 이렇게 과제가 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험 1, 2주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지만 시험 직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때는 이제 파이널 자료가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총 2회독을 우리 아이들이랑 봤잖아요. 그러면 요 2회독을 다 합쳐서 진짜로 중요한 빈출 포인트 최종 정리를 손필기 노트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이렇게 약간 컬러북으로 예쁘게 해서 나갈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적중 예상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제가 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좀 익숙해지도록 할 거고, 또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됩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자체 교재겠죠. 그래서 총 2회를 실시하는데 처음에는 실전 난이도, 그 다음에는 고난도로 진행됩니다. 이 고난도로 한번 문제를 풀면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조금 편안하다, 여유 있다 라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2번 시험이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성적 레포트도 발송이 됩니다. 나의 시험 성적이 뭔지, 그 반평균, 그리고 내가 어떤 단원에서 특히 좀 많이 틀렸는지, 또 어떤 어법 포인트가 약한지를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의 성적에 대한 저의 총평까지도 자세하게 레포트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저의 시그니처 관리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8주라는 게 되게 짧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저는 이 시험 내용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총 3개의 전략을 구성해 봤습니다. 저는 24시간 밀착 관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덕성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 전용 카톡방과 전화로 상시로 Q&A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학습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고1이기도 하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되는 고등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학습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그리고 이성 문제, 또 친구 문제 이런 것까지 겹치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도 해야지 학습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학습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1일 학습 알림이도 배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발송하는 카톡 메시지입니다. 1대1 학습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단어 시험 결과, 그리고 제시가 필요한지, 리뷰 테스트 결과랑 반평균, 반 1등을 제가 따로 적어주거든요. 이렇게까지 매번 수업이 끝나고 알림이가 나가게 됩니다. 과제 완성도도 나가고요. 오늘 했던 수업 내용과 과제까지도 이렇게 알림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씁니다. 과제 피드백을. 과제 피드백까지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교님이 쓰시는 과제 피드백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이 학생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매번 이제 할 양을 데이별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 사진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과제를 좀 더 임프루브 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숙제할 때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피드백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일 학습 알림이가 밀착으로 관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1대1 맞춤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리뷰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서 개별 맞춤형 과제와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빈틈없는 출결 관리를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내신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결석이랑 지각은 진짜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다시 보기 영상을 바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강의를 볼 수 있고요. 모든 자료도 PDF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되는지를 제가 샘플에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수업 내용만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석이나 지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복습하고 싶은 친구는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강 후기도 좀 자랑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좀 뽑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좀 인상이 깊거든요. 영어가 무려 30점이 올랐다고 저한테 카톡을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학원에 좀 아이돌이었어요. 7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고마웠던 게 진짜로 자칭, 타칭, 좀 문법 노베였거든요. 관계대명사가 대시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친구였는데 저랑 배우면서 선생님 문법도 좀 해보면 한데요? 좀 재미있어져요. 이런 말을 해줘서 진짜 강사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후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덕성여고 영어 시간표 잘 봐주세요. 3월 8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일요일에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수업, 그리고 목요일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제가 일부러 일요일에 수업을 다 몰아놨어요. 몰아놔야지 클리닉을 2시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 할애해서 우리 아이들 좀 더 봐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덕성여고 1학년 영어 내신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고 아이들에게 영어가 효자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덕성여고 영어 전문 가미나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문자나 카톡 또는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